이전 영상에 달러의 약세를 예상하고 매도를 권고드렸어요. 바로 이 영상입니다. 그러고 최근에 달러가 오르기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틀렸다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해주시네요. 최근에 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고 한들 이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 달러와의 약세 추세와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 그리고 사실상 한 달, 두 달 혹은 6개월 후에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어떤 전문가가 오더라도 이 불가능하고요. 그리고 달러는 이미 역사적으로도 이 크게 보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달러화에 대한 제 생각과 이견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오니, 물론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닌 것이니 다소 구독자분의 생각과 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느끼시면 제 영상을 거르시길 추천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깍시 인사드립니다. 최근 요 며칠간 원달러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강하죠. 원달러 환율은 1160원을 돌파했고요. 대략 2년 만에 전고점인 1151원을 돌파하기도 했어요. 그럼 제 생각의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참고로 저는 이 중장기적으로 달러의 약세 흐름 기조에 대한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달러의 강세 요인은 뭘까요? 이 달러의 강세 요인을 먼저 짐작할 수 있어야겠죠. 우선 가장 크게 작용한 요인으로는 예상보다 더뎠던 이 유로의 경기 회복 지연과 이 미국과 주요 개별국 간의 이 펀더멘탈에 대한 차별화가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보고 있어요. 이는 결국 미국의 경기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완화된 반면에 예상보다 개선세가 더딘 유로 지역의 경기로 이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 달러의 강세 요인을 지속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한 미국 증시가 기대치보다 양호한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최고점을 상향 돌파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기업 실적 및 주가 상한과 대비된 점이 크고, 또한 최근에 중국의 부양책 완화 우려 이슈에 따라 중국 및 기타 개별 국가들의 인식이 조금 약화된 점이 그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에서 원화의 상대적 약세가 부각되었고, 이 4월 대규모 배당금 송금에 따른 이 외환시장 악화와 특히 여기에 겹쳐 발표된 한국의 1, 4분기 GDP가 이 전분기 대비 감소한 요인이 이 달러와 강세 요인을 자극시킨 것으로 보고 있어요. 그런데 주요 통화의 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유독 원화가 약해지고 있는 흐름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고, 달러와 인덱스 가치의 흐름과 비교해봐도 유독 원달러가 급등하면서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. 결국 원달러 환율이 변화하는 것은 이 원화의 가치가 변하거나 이 달러의 가치가 변함을 나타내기 때문에, 결국 달러와 인덱스 대비 원달러가 유독 상승하는 국면은 이 한국의 1,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에 대한 이 시장의 반응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어요. 결국 한국의 경제 정책은 그동안 점차 둔화되는 경제의 지표를 이유 없이 문제없다거나 다른 나라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는 등 이 경제의 악화를 정부는 외면했었고, 그동안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 경제 실험을 이제는 반성과 함께 그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. 이런 한국만의 같은 상황이 결국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1% 미만의 상승률을 보인 것과 달리 이 원달러는 2%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 원화 약세와 달러와 강세가 함께 이 환율 상승에 기여를 한 것이고요. 물론 현재 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달러 강세를 지지할 수 있는 요인들로 인해서 이 달러의 빠른 하락을 당장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. 하지만 미국 연준은 여전히 대외 환경을 의식하고 있고 이 완화적인 통화 스탠스를 견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라면 적어도 당분간은 가파른 상승이 방어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을 제외한 기타 신흥국 통화들이 원달러 환율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, 신흥국의 경기 우려에 대한 확산이 제한적인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실질 실효 환율인데,
이 실질 실효 환율은 이 한국과의 화폐가 이 상대국 화폐에 비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을 말하고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환율은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이 명목 환율이고요. 이는 결국 외국 돈에 대한 우리나라 돈의 이 상대 가치를 말하는데, 명목 환율은 두 통화 간 비교만 가능할 뿐 주요 교역 상대국 전체의 환율 변동 대비 이 원화 가치의 변동을 파악하지는 못하는 거고요. 한편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의 변동뿐만 아니라 이 국가 간의 물가 상승률 차이에 대해서도 변하게 되는데, 이를 감안해 산출한 것이 이 실질 환율이고요. 이 실질 환율 지수가 이 100 이상이면 교역 상대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고평가, 이 100 이하면 저평가를 나타내게 됩니다. 이런 상황에서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이 동반 급락하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 원화의 상대적 약세는 실질 실효 환율의 고평가 해소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,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의 실질 환율은 이 고평가 영역을 유지하면서 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지만, 현재는 실질 실효 환율이 하락하면서 이 결과론적으로 이 수출과 기업 이익 측면에 이 앞으로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. 한편 글로벌적으로 볼 때 1, 4분기에 이 신흥국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, 이어서 2, 4분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지속 언급드렸듯이 유로존 경기의 저점을 형성한 후 이 반등이 예상되고 있고요. 결국 이런 유로존의 경기 반등은 결국 유로화 강세를 유발하게 될 것이고, 결국 유로화의 강세는 이 달러와 인덱스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인데, 특히나 최근에 달러의 원화 대비 강세는 이 심히 오버슈팅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, 현재 시점에서 보기에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이 4월에 배당금 대규모 송금 여파가 일단은 종료된다는 점과 이 실질 환율의 낮아진 조건을 바탕으로 이 수출 개선,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 5월에는 연준의 QT가 한 단계 더 완화되어 유동성 확대가 지진다는 점에서 원화 가치의 다시금 회복을 예상한다는 점이고요. 그리고 추가로 미국은 주식시장에서 이 IT 기업의 비중이 대다수 포진되어 그 영향력이 매우 큰 형태입니다. 결국 반도체 지수의 상승은 IT 기업들의 주가를 상승 견인한 것이라 보고 있고요. 물론 앞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.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도 이 디램 메모리 가격은 이 하락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, 이런 메모리 실적이 감소하는 측면에서도 기업의 주가는 상승하는 이 기이한 현상이 펼쳐지고 있어요. 결국에 이런 개별적인 흐름은 사실상 메이저의 조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. 다만 항상 그랬듯이 버블 속에서 버블을 더 이루고 주가를 상승시켜 아직 처분되지 않은 주식을 비싸게 매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요. 실제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이 정체되는 국면에서 이 주가만 오르고 있는 말 그대로 이 천정권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. 결론적으로 저는 이 달러 약세에 대한 중장기 기조는 변함이 없고요. 물론 제 말을 듣고 이 맞냐 틀리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, 제 의견을 참고하시되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남의 말을 듣고 그런 것 같으니까 제 의견에 반박하지 마시고 스스로 직접 검증해서 이 경제 전망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또 물러가도록 할게요.